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제주 지역에서도 환영 입장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은 탄핵은 제주도민의 승리라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시민단체들은 내란 세력 청산과 제2공항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순간 제주에서도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직후부터 제주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날마다 이어졌고 참가자는 10,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은 공동 담화문을 통해 탄핵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며 제주 도민의 승리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생 경제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필수 공공 서비스와 교육 과정도 차질 없이 운영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작성한 계엄 문건에 4.3이 제주 폭동으로 왜곡돼 계엄 사태로 제주 4.3의 가치도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습니다. 저희 도민들은 4.3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겁니다. 탄핵 집회를 이끌었던 시민단체들은 광장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 내란 가담자 처벌 등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내란 가담자는 철저하게 색출해 지고와 막론하고 사면 없는 내란죄로 처벌하라. 용서와 사면은 또 다른 내란을 초래할 뿐이다.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모든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2공항 사업의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도민의 개헌을 짓밟고 강행한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는 주변 지역 개발계획 용역을 중단하며 도민 의견을 수렴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제주시 삼화지구 구형 3차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시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법이 감사위원회 요구로 변경되면서 임차인들의 반발로 분양이 늦어졌고 앞으로 분양될 임대아파트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감사 청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도의회는 또 제주와 칭다오 신규 항로 화물선에 제주도가 3년 동안 최대 220억 원까지 손실을 보전해주는 협정 체결 동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눈 내린 한라산에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본격적인 설경 시즌을 맞아 이번 주말부터 한라 눈꽃 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한라산 해발 1,100m에 하얗게 눈이 쌓였습니다. 신이 난 아이들은 눈놀이를 하고 가족들은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담습니다. 눈 구경을 나온 도민과 관광객들로 1,100고지 주차장은 꽉 들어찼고 도로 갓길마저 승용차와 렌터카들이 차지했습니다. 경차를 렌트해서 왔는데요. 아무래도 오르막길이 많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와 보니까 좀 주차 공간도 모자라서 자차로 오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올 때 조금 불편했죠. 차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너무 협소해서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겨울철 1,100도로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어리목 입구와 1,100고지 등을 다니는 한라 눈꽃 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오는 주말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2달 동안 어리목과 1,100고지, 영실지소까지 1,100도로 주요 구간을 지납니다. 버스 운행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
아침 8시 40분부터 저녁 6시 40분. 제주 터미널에서부터 영실지소까지 4대의 버스가 투입돼 하루 12번 왕복 운행합니다. 눈꽃버스 운행 기간부터 선백고지 주변 2km 구간에서 한쪽 차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나머지 쪽도 5분 정차만 가능합니다. 눈꽃을 구경하는 도민들께서는 반드시 버스를 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버스는 물론이고 승용차도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 겨울 1100도로가 지나는 설경버스가 태운 승객은 하루 평균 1000명. 주말마다 눈꽃버스가 추가로 투입돼 교통혼잡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그린 수소 충전 시설이 고장나 수소버스 운행에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그린 수소 충전 시설에서 압축기에 문제가 발생해 수소버스들이 충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 수소버스 5대가 운행을 하지 못해 석 대는 일반 버스로 대체했고 705번 노선에 투입되는 수소버스 2대는 어제 하루 결행됐습니다. 제주시는 그린 수소 충전 시설 압축기가 수리되는 오늘 오전부터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버스 공영화 추진 시민연대는 제주도 의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 완전 공영화를 위해 수기형 정책 청구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매년 증가하지만 수송 분담률은 줄어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려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강화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며 공영버스 운영비가 준공영제보다 적게 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난방용 열 에너지의 탄소 중립을 위해 석유와 가스 대신 전기로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더 나아가 자체 전력망까지 운영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 에너지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송원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사이타마 현의 한 주택단지. 지붕마다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돼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4.4kW의 발전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모두 51가구. 전체 발전 용량이 224kW에 이릅니다. 이 포레스트, 우리말로 에너지 숲이라 이름 붙인 이 주택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 전력망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특이한 점은 집집마다 생산한 전기를 각자 소비하지 않고 한 곳에 모은 뒤 전기가 필요한 집이 있으면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각자 쓸 때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모자랄 때만 외부 전력망에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30분마다 달라지는 변동형 전기 요금도 특별한 점입니다. 발전량에 따라 전기 요금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하루 전에 예고된 요금을 보면서 언제 전기를 쓸지 선택합니다. 취재팀이 만난 주민이 보여준 휴대폰에는 다음 날 정오에 30분 동안 20엔대로 떨어진다고 예고됐습니다. 기준 요금 30엔보다 30% 넘게 싼 금액입니다. 各家にその電気料金のデータが来るようになっているので、今電気いくらですよっていうのが見えて、安い時にこうたくさん使って高い時はちょっと控えるみたいな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ような仕組みになってます。 자체 전력망과 변동형 요금제를 운영하는 업체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해결할 유력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発電量が余っている時間帯に安くなる傾向にあるというのが最近の日本の市場ではよく見られる傾向となっております。出力抑制の問題ですね。そちらに対するこの需要が太陽光ある時にこう伸ば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ところが社会的な意義があると。 자체 전력망의 또 다른 핵심은 마을 한가운데 설치된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전기요금이 쌀 때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기요금이 비쌀 때 꺼내 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곳 개별 주택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전기차 2대도 V2G 기술을 적용해 전기요금이 쌀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꺼내 쓰는 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설치된 히트펌프 온수탱크 51개도 또 다른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발전량이 많은 낮에 물을 데웠다가 발전량이 적은 밤에 쓰기 때문입니다. 実は冷房というのは太陽光発電とすごい相性がいいんです。もう昼間の発電した電気でそのまま冷房ができると。一方で問題なのは、給湯とかですね、暖房になるんですね。昼間に太陽光発電の電気で動かそうということで、その溜めたお湯を夜使えばいいと。 자체 전력망을 운영한 결과 태양광 발전만으로도 에너지 자립도가 60%를 넘었습니다. 이곳 주택단지의 사례는 전기요금을 덜 내면서도 에너지 자립과 탄소 중립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사이타마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한강 작가의 문학적 영감에서 탄생한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장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한강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광주와 더불어 아버지인 한승원 소설가인 고향인 장흥도 문학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 옆 조용히 자리 잡은 한 마을. 초겨울 서늘한 공기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눠보고 실내에 들어와 몸을 녹이며 전시된 문학책들을 한 권 한 권 펼쳐봅니다. 한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가 살고 있는 전남 장흥도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미 많은 현대문학 작가들을 배출한 지역인 만큼 집필실, 문학관 등이 아주 잘 조성이 돼 있는데요. 문학적 정취를 느끼기 딱 좋은 코스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따님인 한강 선생은 가끔씩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서 장흥에 방문을 많이 하셨던 걸로. 그 앞에 찻집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로 차를 마시고 쉼을 하시고 문학적인 감성을 더 키웠다라고. 서늘한 바닷내음과 책 냄새가 어우러진 자리. 산골짜기 풍경을 그림 삼아 이미 한 번 읽어본 책을 다시 들어봅니다. 이 산책로길이 한승원 산책로길이거든요. 문학을 관심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오고 싶어하는 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저도 더욱더 마음이 끌린 곳이었기 때문에. 아빠와 딸이 함께 나란히 앉아 차근히 느껴보는 한강 작가의 글자취.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 최초 수상, 한국에서 수상하신 작가시다 보니까 고향이 궁금해져가지고 바다 보면서 책도 읽고 한강 작가님 생각도 좀 하고. 한강 작가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빼곡히 적힌 글을 곱씹어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마련된 독서 공간엔 유학생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글을 이해하는 게 서툴기는 하지만 한 작가의 문학 정신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강 작가님을 좋아해서 한강 작가님도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에 직접 와서 이제 한강 작가님이 책을 또 보고 만약에 베트남어도 해석되는 책도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작가 한강의 글자취가 남아있는 곳, 서늘하면서도 따스한 그의 문체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네, 오늘도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내일부터 부쩍 추워지겠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오늘보다 떨어지겠고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모레까지 산간 지역에는 최고 15cm 이상, 중산간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고 오전에는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9도, 동부 지역 7도, 남부 지역 8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2도, 서부와 동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13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은 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기 날씨를 보이겠고 마라도 가파도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부터 풍랑특보가 차차 발효되겠습니다. 당분간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주말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소비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도내 관광 소비 합계는 7,7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습니다. 전국 관광 소비 합계는 5% 줄어 제주가 3배나 감소폭이 컸는데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중국인 관광객도 MZ세대가 주로 찾아 면세점 매출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주 지역 신혼부부 감소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신혼부부는 13,800여 쌍으로 1년 새 7.4% 줄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이 마이너스 8.8%로 감소율이 가장 컸고 경북이 마이너스 7.7%였습니다. 한편 도내 신혼부부 중 86%는 대출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도에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들어선 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설치한 뒤 다회용기 6만 8천여 개를 세척해 우도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1.4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회용기 사용 권장을 위해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카페와 음료 매장 29곳을 자원순환 우수업소로 선정했습니다. 마라 해양도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 최종 보고회가 내일 오후 4시 제주 웰컴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용역은 송악산 일대의 자연 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재조명하고 제주 평화대공원과 연계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작한 용역입니다. 용역은 이달 안에 마무리되며 용역지는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서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가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는 대량 해고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노인생활지원사 80여 명이 5년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는데도 센터 측이 정부의 고용유지 지침을 위반하고 저성과자와 65세 이상을 선별적으로 해고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